그리고 주식시장 전망 좀 드리면 요번에 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는 그래프들인데 미국이 과거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금리 요게 흰색이 금리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에 리세션이 얼마나 있었느냐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관건이 많잖아요. 금리 인하를 해도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다. 연착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금리 인하기에는 꼭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어떠냐 이거죠. 1980년서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기를 쭉 비교를 해보니까 이 빨간색은 리세션에 갔을 때예요. 그 다음에 요 녹색이 소프트 랜딩, 연착륙했을 때예요. 확률적으로는 20% 정도 해당돼요. 20%. 그러니까 10번에 2번 정도는 연착륙을 하고 8번은 크래시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요번에 20%일 수도 있죠. 이렇게 연착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 저희는 연착륙보다는 약간 리세션 가능성 높게 보는데 뭐 워낙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만약에 소프트 랜딩에 들어갈 수도 있죠. 만약에 소프트 랜딩 한다면 저희는 그 다음에 하드 랜딩이 더 크게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이 시기에는 다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깨어났잖아요. 깨어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스티키 인플레이션, 스티키 CPI 기준으로는 아직도 4%예요. 저희는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때 다 2%였거든요. 평균. 아직도 4%예요. 이걸 보면 아직 내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재적인 인플레이션이 강한 상황에서는 이런 소프트 랜딩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엄청 세게 튀어요. 다시 2022년처럼. 그러면은 미국 장기금리가 위로 세게 튀겠죠. 그러면 2022년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안 오는데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동시에 박살이 나요. 우리 2022년에 그랬잖아요. 주식도 박살나고 채권도 박살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는 막 튀고 유가 막 120불까지 갔잖아요. 그럼 어게인 2022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연준은 금리 좀 내리고 있다가 갑자기 긴장해가 다시 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연착륙이 되면 이번엔. 그러니까 94년에 연착륙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IT 버블이 일어났었는데 아주 해피했던 케이스인데 지금은 이런 연착륙이 오더라도 후폭풍으로 그런 어떤 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022년처럼.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역습이 다시 생겨서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박살나고 굉장히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이 가능성도 되게 높게 보고 있어요. 결국 이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경착륙이 오겠죠. 이 경착륙이 되게 심하게 크래시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1980년대처럼. 이럴 때는 아주 그냥 주식이 많이 빠지겠죠. 2008년처럼. 그래서 이거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거든요. JP 모건 회장이 이런 시나리오를 되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버핏도 이런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은행주를 열심히 파는 거 봐서는 애플도 팔고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이거를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기 침체 오는 게 나아요. 디플레이션적인 경기 침체 오는 게 나은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와도 인플레이션 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워낙 유동성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라서 연준이 보통 유동성을 줄이면 미국 재정을 그렇게 풀지 않았으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짜 잡혔을 거예요. 스티키 기준으로 이게 2%대까지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준은 긴축을 하는데 미국 정부는 재정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거예요. 거의 긴축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금리 인하를 연준이 만약에 이거를 경계하고 있다면 금리 인하 50bp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계속 동결하면서 쳐다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기준금리 인하폭하고 S&P 500을 비교를 해봤어요. 요게 이제 0이죠. 인하폭이 없었을 때고 인하폭으로만 본 거예요. 상승폭은 고려를 안 하고요. 이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를 인하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주식이 별 영향 안 받죠. 왜냐면 이거는 경기 침체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성 인하라 그래서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그래요. 경기 침체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좀 금리가 높은 느낌이 나니까 조금 조정해 주는 거. 이걸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아직까지는 보험성
인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0bp까지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잘 안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과거 역사를 보면 100bp 이상을 인하를 하잖아요. 100bp 이상.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를 한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연준이 보험성으로 인하하는 거는 한 번, 25bp씩 한두 번 정도, 3번 정도까지는 그냥 보험성으로 인하할 수 있는데 4번, 그러니까 25bp씩 4번이면 100bp잖아요. 그러니까 100bp 이상을 인하한다는 건 연준이 경기 침체를 받기 때문에 인하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100bp를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큰 폭으로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와서. 그래서 지금도 50bp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50bp. 그러니까 앞으로 25bp씩 인하를 한다 그러면 두 번 정도 이상. 그러니까 2번 이상 만약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 100bp 라인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요 2번 이상, 그러니까 2번 인하하고 3번째 인하할 때 이 정도면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인식한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거고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가도 영향을 받고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연내로 이 2번 더 인하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1분기 정도 되겠네요. 세 번째 인하가.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인하하는 거는 리세션 컷이다. 그러니까 리세션 컷은 인슈런스 컷하고 다르죠. 인슈런스 컷은 경기 침체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니까 약간 예비적으로 내리는 거고, 그 리세션 컷은 경기 침체를 보기 때문에 내리는 거, 급하게 내리는 거를 리세션 컷이라고 하는데 100bp서부터는 리세션 컷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분기에도 만약에 금리를 추가로 더 내린다, 2번 더 내리고 3번째 내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지표들이 있으니까. 겁내지 않겠어요. 그때부터는 반응한다고 보면 미국 증시가 지금 고점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더 간다면 올해 11월 연말까지는 조금 상승세로 6천, S&P 기준으로 6천 정도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런 어떤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지고 리세션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꺾이거나 상투를 치고 꺾이거나 약세장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아까 두 번째 시나리오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이 붙어가지고 꺾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내년 1월이 좀 분기점이 될 것 같다.